수년 동안 수십만 명의 탐험대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미스터리를 풀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의문점과 이상한 점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의 고고학적 발견 15개를 조사하는 데 참여해보세요. 번호 1. 연구원 하임의 모산, 제이미 모전. 이 세계에 선보인 세 손가락 미라는 현대 고고학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논의된 발견 중 하나입니다. 2017년 페루 나스카 근처에서 발견된 이 미라는 키가 약 1.68m에 달하며 각 손과 발에 3개의 긴 손가락이 있고 길쭉한 두개골과 비정형적인 뼈 구조를 포함하는 특이한 해부학적 특징으로 인해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라는 여러 차례 탄소 -14연대 측정 테스트를 거쳤으며 그 결과 1700년에서 1800년 사이의 나이로 추정되어 콜럼버스 이전 시대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미라의 진위 여부와 기원에 대해서는 과학계 내에서 회의론과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사기일 수도 있고 알려진 유해에 대한 변조일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X선 및 CT 스캔 이미지는 일부 연구자들이 인간으로 간주하지만 변형된 뼈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모전과 같은 미라의 진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알려지지 않은 인간형 종이거나 고대의 외계인이 방문했다는 증거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라의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신체 내부에 금속 이식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이 문명이 사용하는 첨단 기술에 대해 추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라의 피부는 아마도 미라화 과정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흰색 물질로 덮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발견은 다양한 포럼과 미디어에서 발표되어 열광과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라에 대한 연구는 더욱 진보된 유전적, 형태학적 분석을 통해 미라의 진정한 기원과 본질을 파악하려는 과학자 팀과 함께 계속되고 있습니다. 2번, 잔인하기로 유명한 바이킹은 강철로 만들어진 무기인 울프베르트 검, 얼프버아이 소어드를 휴대했는데 이 검은 너무나 순수해서 오늘날에도 그 품질을 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서기 8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만들어진 약 171개의 울프베르트 검이 유럽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검은 불순물이 거의 없는 금속, 즉 도관이 강철로 만들어졌는데 이를 위해서는 철을 매우 높은 온도에서 재련해야 했는데 이는 수세기 동안 유럽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프버아이 강철은 당시의 다른 검보다 3배 더 많은 탄소를 함유하여 더 강하고 유연하며 가벼워졌습니다. 이 수준의 순도와 탄소 제어는 산업혁명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세 대장장이들은 철에서 슬래그를 분리하는 데 필요한 온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킹 대장장이들이 시대보다 800년 전에 달성한 울프베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섭씨 1700도의 온도가 필요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비록 그 제작의 비밀은 사라졌지만 현대 대장장이 리처드 퍼러는 매우 복잡하다고 묘사했지만 중세 기술을 사용하여 비슷한 검을 재현했습니다. 검에 새겨진 굴버레트라는 이름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전설적인 대장장이나 대장장이 가문을 상징한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수도원이나 비밀 결사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프버아이는 아마도 171개만 발견되었기 때문에 바이킹 엘리트의 무기였을 것입니다. 이 검을 만드는 데 사용된 기술의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진보된 문명이 야금 지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얼프버아이라는 이름의 미스터리와 바이킹이 이 기술을 어떻게 획득했는지는 여전히 큰 고고학적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3번, 발백의 신비, 레바논의 발백, 벨벅. 유적지 전체는 경이로움이자 고고학적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미스터리를 제공하는 것은 채석장에서 잘라낸 거석입니다. 그중 하나인 사우스락,
무게는 약 900톤입니다. 암석이 무엇에 필요했는지, 왜 그 크기로 절단되었는지, 고대에 사는 사람이 암석을 절단한 후 어떻게 어디로든 옮기려는 꿈을 꾸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표시는 없습니다. 웨스턴 낙의 무게는 약 1000톤으로 훨씬 더 큽니다. 일설에서는 발백 트릴론의 일부가 될 의도였다고 하는데, 트릴론 현장이 채석장에서 오르막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끌어올리거나 밀어올리려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힘이 필요할 것입니다. 누가 절단 작업을 했는지조차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고대 로마인들의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들이 고대 제국의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거대한 거석을 채굴하려고 시도했다는 증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은 고사하고 오늘날에도 시도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건설 프로젝트로 간주될 것입니다. 번호 4. 종교적 도상학. 습지에 새겨진 이 미니어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합니다. 때때로 기도 경과라고도 불리는 조각품 중 135개만이 발견되었으며 모두 1500년에서 1530년 사이에 네덜란드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이는 그것이 한 사람의 작품이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작은 재단은 구멍이 너무 작아서 연결 부분이 완전히 숨겨집니다. 우리는 엑스레이와 현미경을 통해서만 그들이 어떻게 조립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결정하기 위해 그러한 첨단 기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애초에 그러한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조립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고정하는 피는 풀씨보다 작습니다. 인간의 눈은 그것들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인간의 손이 그렇게 정밀하게 그것들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네덜란드의 누군가가 오래된 엑스레이 기계를 숨기고 있었나요? 유일한 다른 설명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너무 근시여서 얼굴에서 약 30cm 이상 떨어진 곳에서는 거의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번호 소토고인돌. 소토고인돌은 아마도 조만간 풀리지 않을 5000년 된 스페인의 미스터리입니다. 스페인 우엘바 지방에는 약 200개의 신석기 시대 의식 매장지가 있지만 이 놀라운 지하 구조물만큼 웅장한 곳은 없습니다. 고인돌 대 소토, 달먼 더 소토. 나는 이름은 1922년 안달루시아 자신의 땅에 새 집을 지으려고 하던 중 거대한 통로 무덤을 발견한 아르만도 대 소토 모리아스, 아어만도 더 소토 머릴러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독일의 위대한 고고학자 휴고 오버마이어, 가 발굴을 위해 현장에 소환되어 8개의 세트를 발견했습니다. 장례식 물건으로 둘러싸인 태아 자세로 매장된 인간 유해의 모습입니다. 컵, 단검, 해양 화석 등의 물건이 있습니다. 해양 화석을 가지고 사람을 매장하는 것은 이전에 스페인에서 관찰된 적이 없는 특이한 관행이며 그 의미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신비로운 것은 고인돌을 둘러싸고 있는 43개의 돌로 각각의 돌은 칼, 컵, 인물 및 추상적인 모양을 묘사한 조각으로 덮여 있습니다. 발견 후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누가 이곳에 묻혔는지, 세심하게 새겨진 기호가 매장과 관련하여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번호 6. 바르피서 교회의 여인. 1975년 10월 한 노동자팀이 개조 공사 중에 스위스 바젤의 바르피서 교회 내부에서 벽돌벽으로 된 묘실을 발견했습니다. 무덤 안에서 그들은 잘 보존된 한 쌍의 관과 그 안에서 2세트의 인간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한 세트는 해골에 불과했지만 다른 세트는 나중에 바르피서 교회의 여인으로 알려진 여성의 미라 시체였습니다. 이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녀는 1719년 3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태어나 1787년 8월 바젤에서 사망한 안나 카타리나 비쇼프, 애너 캐서리너 비슈프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위해 매장되는 그녀의 매장 장소는 아마도 그녀의 무덤이 된 덕분일 것입니다.
그녀가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던 루카스 헤를러 목사의 아내였다는 사실. 2015년에 또 다른 일련의 과학적 테스트에서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안나는 불명예스러운 전 영국 총리였던 보리스 존슨의 아주 먼 친척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의 아내가 살아서 보리스 존슨을 보았다면 어떻게 생각했을지 궁금합니다. 번호 7. 산풀 테피스트리. 바이오 테피스트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샘플 테피스트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1984년 중국 신장성 노편 산풀 고대 탈인분지 취락에서 발견된 양모로 만든 고대 테피스트리입니다. 발견 당시에는 남성용 바지로 변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설계되었으며 역사가들은 그러한 기본적인 목적을 위해 그러한 방식으로 절단된 것이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테피스트리는 왕관과 그리스 켄타우로스를 포함하여 헬레니즘 시대의 많은 특징 때문에 매혹적입니다. 이는 이 작품이 원래 그리스 박트리아 왕국에서 유래했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테피스트리에 있는 인간 형상은 1세기 월지 군인의 표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고대 그리스와 고대 중국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유물이 됩니다. 파란 눈과 백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인물이 중국인이라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의 옷차림 스타일만 비유럽적인 것 같습니다. 테피스트리의 연대는 기원전 3세기부터 서기 4세기까지로 추정됩니다. 숫자 8. 펠르의 보물. 페너 호어드는 200년 이상 영국 컴브리어주 페너의 여러 들판에 흩어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보물에서 첫 번째 유물이 발견된 후 가장 최근 유물이 발견되기까지의 시간은 영국 역사상 가장 특이한 보물 발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보물에는 10세기에 제작된 특별한 은색 페난 브로치 세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인 큰 엉겅퀴 브로치는 1785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 항목과 거의 동일한 두 번째 브로치는 1830년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보물 안에 있는 대부분의 항목은 서로 근접한 두 팀의 고고학자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큰 브로치가 원래 930년에 의도적으로 서로 가깝게 보관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항목이 고의로 버려졌는지 아니면 동시에 묻혔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작품은 로마 노영국 시대에 처음 대중화된 스타일이지만 이 스타일은 바이킹이 채택했으며 실제로 이 브로치는 바이킹에서 유래한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번호 9. 내 염소의 정사각형 준. 내 염소 사각형 준은 임의의 단어 그룹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중국 청동제사 도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의식용 와인잔인 준잔, 전 글래스, 이다. 중국의 역사가들은 이 유물이 3000년 이상 된 것으로서 상나라 말기의 유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유물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꽃병은 감겨진 뿔을 가진 4마리의 염소로 둘러싸여 있어 고고학 기록에서 완전히 독특합니다. 현재는 중국 국립박물관 내부에서 전시되고 있지만 1938년 4월 후난성 황차이 마을의 한 상기슬에서 고구마를 캐던 두 형제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발견된 그 시대의 가장 큰 정사각형 존이며 4마리의 염소와 함께 얽힌 4마리의 용의 부조도 특징입니다. 네 염소 광장주는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보관을 위해 숨겨졌다가 사라졌다가 결국 1952년에 옮겨졌습니다. 7년 뒤 중국 국립역사박물관으로 보내졌으나 같은 해 중국에서 국립박물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연도 번호 10. 부조의 무덤. 이탈리아로 이동하면 카에로 부조의 무덤을 발견합니다. 2400년 전에 만들어졌으나 1847년에 발견된 에트루리아 시대의 무덤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에트루리아 시대의 무덤은 거의 모두 프레스코화로 덮여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러나 이것은 치장 벽도 부조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에트루리아 언어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불완전하지만 무덤 내부의 비문을 충분히 번역하여 그것이 마투나 가문의 개인 가족 무덤임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가장 낮은 레벨에는 32개 이상의 공간이 있으며 그 위에는 더 많은 몸체를 추가할 수 있도록 나중의 벽에 12개의 추가 직사각형 틈새가 새겨져 있습니다. 마투나 가문의 규모가 매우 크거나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해서 무덤을 사용했습니다. 무덤 안에 리투스와 뿔, 상아색 접이식 의자가 있는 것은 그들이 행정관 가문이었음을 암시하지만 방패, 갑옷, 무기의 존재는 그들이 전사였을 수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2400년 전에 살았으니 둘 다일 수 없을 이유가 없습니다. 번호 11. 나스코 동굴. 프랑스 남서부의 그림 같은 풍경 속에 자리 잡은 특별한 구석기 시대 동굴 벽화로 유명한 특별한 나스코 동굴, 나스코 케이브 이 있습니다. 1940년 9월 12일 4명의 10대에 의해 발견된 동굴벽에는 거의 2000개의 동물, 인간 및 추상적 기호의 형상이 있습니다. 컬렉션에는 사슴, 소, 들소, 고양이, 새, 콧불소, 곰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두 매우 세밀하고 예술적인 기교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고대 세계와 신성한 회화 행위에 대한 생생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1948년에 동굴이 대중에게 공개되었지만 메일의 유입으로 섬세한 그림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1963년에는 귀중한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나스코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년 후 나스코2라는 정확한 복제품이 등장하여 방문객들에게 원본 예술 작품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동굴의 마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나스코. 그림은 미술사에서 눈에 띄게 등장하며 특히 크로스트 바이선드로 알려진 인상적인 작품은 사실성을 포착하고 원근법을 사용하는 화가의 뛰어난 기술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보존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스코 동굴은 그림을 손상시키고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지울 수 있는 곰팡이, 박테리아의 성장과 같은 새로운 위협에 여전히 직면해 있습니다. 번호 12. 바티칸 묘지. 공동묘지는 바티칸에 있으며 틀림없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성당 아래 숨겨져 있습니다. 진짜 죽은 자의 도시가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묘지는 바티칸 시국의 성베드로 대성당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표면에는 아름다운 예술 작품, 매혹적인 프레스코화, 수백 년의 역사가 가득한 건축물인 세계의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의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아래 5층은 로마 제국 건국 당시의 폐허입니다. 성 베드로 제단은 모든 역사의 정점에 있습니다. 제단은 2000년 된 뼈 위에 쌓여 있고 그 아래에는 시체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실리카 아래에 묻힌 시신 중 상당수는 심지어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가장 오래된 묘지는 서기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교도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5세기에 또 다른 매장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의 이교도들이 천천히 천주교로 개종하던 시대의 무덤인 이교와 기독교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흥미롭습니다. 이 두 수준만으로도 기원전 27년부터 서기 476년 사이에 로마 제국이 집권했던 기간의 약 90%를 나타냅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언덕이자 유명한 곳이지만 오랫동안 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번호 13. 금속 임플란트가 있는 두개골은 현대 고고학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신비한 발견 중 하나입니다. 페루의 렘베이어키 계곡에 있는 콜럼버스 이전 유적지에서 발견된 이 두개골은 서기 750년에서 1375년 사이에 번성했던 식합 문화에 속합니다. 이 발견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두개골 수술의 초기 형태로 수행된 것으로 보이는 금속판을 두개골에 이식했다는 것입니다.
금과 구리 합금으로 만들어진 판은 둔한 힘에 의한 타격으로 인해 발생한 외상성 머리 부상을 덮기 위해 배치되었습니다. 이 시술은 당시로서는 고도의 의학 지식과 수술 기술을 보여준다. 뼈가 금속과 융합되는 고융합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그 사람은 수술에서 살아남았으며, 이는 의학에 대한 뛰어난 이해와 콜럼버스 이전 외과 의사의 기술을 나타냅니다. 식한, 시컨, 문화는 야금술, 특히 매우 복잡한 의식용 및 장식용 물건을 만드는 기술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을 의학에 적용하면 남미 고대 문명의 기술적, 과학적 발전 수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열리게 됩니다. 이 이식된 두개골은 수술의 목적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의학적 개입일 수도 있고,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식적 실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의 조합일 수도 있습니다. 플레이트의 절단 및 배치의 정확성은 고급 기술과 인체 해부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암시합니다. 또한 이번 발견은 고대 문화 간의 지식 교환에 관한 논쟁에 기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선진 문명과 접촉하여 의료 및 기술의 교환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이론화합니다. 요약하자면 식한, 시컨, 문화의 금속 이식 두개골은 콜럼버스 이전 문명의 독창성과 기술에 대한 놀라운 증거이며, 의학적 지식과 복잡한 수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알려지지 않은 측면을 드러냅니다.